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천재님께서 그 주제를 주셨는데 일본인의 한국 정착 33년 33 하면은 독립운동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도 33년 안중무사 역시 33년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33년인데 원래는 내년에 33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2년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한국 정착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너 일본 놈 맞지? 하면서 맞았어요. 한국인한테. 그게 우리의 시발점이 됐어요.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든 간에 견디고자 해서 이제 벌써 이제 33년차가 돼가는데요. 핏눈물이 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지금 뒤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이런 기나긴 세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본어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저기 이 네 가지는 사실은 딱 눈에 들어오면 헤이와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오카네, 돈이라든지 이 속에 일본어 속에 희망이라든지 신뢰이라든지 사랑, 자유, 시간, 평화, 공간 등등 들어있는데요. 한눈에 봤을 때 뭐가 보인다 했을 때가 본인이 평생 동안 손에 쥐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혹시 현재는 일본어 좀 하시나요? 한마디라도? 소데스까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딱 본 순간 해이와 즉 평화란 단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짐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평화는 마지막 부분에 평화가 뭔지를 갖다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어요. 54, 24, 78. 58라는 숫자는 퇴직한 연도. 교편을 30년 했습니다. 30년 내에 마침표를 찍고 퇴직한 지가 6년차죠.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24년 살고자 하는데 지금 19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은퇴, 리타이어 하는 시기는 78세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9988 234라고 네이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9988 1234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일하면서 23살 차이 아가씨랑 사귄다. 그 234인데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야지만이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퇴직한 해에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혹시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예. 이거는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정우 국가대표 하정우가 사회보고요. 엘리가 주가를 불렀어요. 주례가 제호였습니다. 네, 제자들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제가 이제 주례도 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제 장가 가실 분 계시면은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번호표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번호표 주르시군요. 네네 이렇습니다. 주례가 자, 오늘 제목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시간이 이제 50분이라 그래가지고 후다닥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 예술, 운동도 마찬가지로 건강해야만이 웃음도 나오고 공간도 지킬 수가 있지 않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본당이 이 부분이 바로 본당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명 문화, 실전 문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본당이 대단한 앞으로도 쭉쭉 보존하기로 갔던 예감이 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보존나갈 때 있어서는 이게 천자님과 집어주셨어요. 뭐예요? 소통하는 소통 그거 그 말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눈빛 하나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쯤에 나오면은 누구 닮았네가 나오죠. 누구 닮았을까요? 혼자 갔어요. 예, 어때 동거를 보셨나요? 어딜 보셨어요? 근데 머리 숱이 많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마도 한 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우리 3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24살 때 홀어머니로 해가지고 남동생도 하나.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내 생일 때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또 남동생 1살 때 생일 때 또 장례를 하고 그런 인연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요. 아버님은 36살인가 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너무 아주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그때 알았을까요? 예, 전혀 몰랐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예시가 있어요. 일본 집이에요. 저희 집인데요. 예, 아주 이춘자리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원래 일본 꽃은 벚꽃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 앞에 무궁화가 펴 있었어요. 누가 심었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누가 심었을까요? 그 여기 대한민국으로 읍면 내지 순면 내지 그런 발자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르마상가 고론다라고 하거든요. 오뚜기가 자빠졌다, 넘어졌다는 말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열박자 시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나르마상가 고론다. 인도에도 이런 놀이 있나요? 인도에도? 한국과 일본, 중국도 없고 아마 두 나라 간에 뭔가 이 놀이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식구들을 잠깐 소개한다면 눈에 띄는 친구가 있죠. 대머리 빡빡이. 동생인가? 예, 할아버지인가라 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의 남동생. 어머. 예. 그래서 이제 재연소 교감을 오래 하다가 올해 교잔됐어요. 예. 근데 이제 두 조카 놈들이 있잖아요. 셋인데 이 아기 때도 주먹 쥐고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태도 유전자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아마 애도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집은 아무래도 교육 지방이다 하는 것을 갖다. 왜냐?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께서 너의 아버지는 선생이었다 해서 귀담아 듣고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우리 가족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내면 중 완전히 그 일진 내지는 한국에서는 뭐죠? 그 약간 그 본력 있고 막 욕하는 그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뭐죠? 일진 맞나요? 네, 그런 일본판 일진이었어요. 내면 중 한 명 저예요. 네, 얼마나 날라리였는데요. 공부랑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어요. 왜냐? 우리 집 가은이 공부하지 마요. 공부하지 마. 고등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공부하지 마가 우리 집 가은이다 하면 다들 애들 좋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으로 하는데요. 바로 이 전년이 접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로 인해서 인생 180도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뭘로 인해서 바뀌었을까요? 그게 첫 번째 퀴즈인데요. 누구를 만났기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생활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을 만났겠죠. 사람 만났어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네, 우리 사범님이신데요. 네, 요 안에서도 제 모습이 보이는데 가장 곤반지게 포즈 취하고 있는 놈이 접니다. 그 놈이구나. 네, 이놈이 저놈이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전 일본의 합기도 대회에서 이제 연물을 갖다가 시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검슬, 그러니까 무도를 합기도 검슬 다 합치면 한 8단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 놈 맞지 뺨 했을 때 버벅으로 이제 때렸으면 나는 바로 주방. 왜냐면 이 존재가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인생이 180도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야? 선배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혼자 심심한데 노래 한 곡 하지. 하면은 200명 밥 먹고 있는데 일어서서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아닌 거죠. 시킬 로봇이 완전 로봇. 하다 보니까 잠재된 능력이 조금씩 싹이 뜨더니만 이게 그 개발이 돼가지고 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부했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1, 2, 3학년까지는 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 4학년 되면은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100% 선생님이 된다는 그런 동아리에 시험 쳐서 40등으로 돌아가요. 꼴찌로. 그런데 1등으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집중만 하게 되면은 못할 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마지막으로 해서 3년만 하다가 선생님이면 평생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사표를 던져놓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왠지? 궁금하죠? 네. 이거의 교육자로서 거의 일본 90%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뭔가를 가르치거나 교육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쪽이다. 한국 차이잖아요. 화를 내는 것과 혼내는 것. 혼내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안 되어 있는데 자격이 없는데 해서 부랴부랴 한국에 오게 된 교육적으로의 계기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선생님들은 야 이놈 새끼 하면서 감정적으로 자기를 위해 각오를 초점을 두는 이런 말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쪽을 하게 되면 봉단 식구들의 마음가짐, 마인드가 고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천재님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인정하시잖아요. 네. 예, 이렇습니다. 두 번째 막은요. 예, 건강해야지 웃음도 있고 어머님도 건강해지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참 포인트인데 그 마지막 그 수업 중에 저랑 유독 친하게 지내고자 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출석하고 나머지는 거의 결석하는 친구인데 애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줬어요. 그렇다니만 자기가 남자가 생겼다 하면서 결혼식 추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버려도 뭐 상관이 없는 친구인데 그래도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아주 지금도 소통이 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무래도 교사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어머니죠. 네, 아까 나왔는데요. 지금 83세인데 어머니가 지금 84. 하나 언니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계시는데 못 만나요 지금. 네, 보고 싶어도 못 만나죠. 사실은 비행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아내와 딸과 아들. 이 유전자는 아무래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자세히 좀 알게 되면은 우리 딸은 이미 아까 유전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벽과 그림 인터뷰 나오고 생방송 출연도 했고 이거는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들 한 거예요. 네, 이래봬도 지금 이거는 바로 사실은 사이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3대 악조건을 가졌어 이 사이가. 예. 나이가 10살도 많고요. 그 다음에 빚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였어요 그때.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잖아요. 저만 창성하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효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늘 아프셔가지고 병간호 한다고 직업 자기 일보다는 아버지를 가실 때까지 보호했던 효자였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고 독립하고 지금 이제
활동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쁜 그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네, 할아버지 된 지가 2년 차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와, 아들 녀석이 나랑 똑같이 닮았어요. 네, 등번호도 아들은 그 번이에요. 그 번이 뭐예요? 에이스죠. 저는 18번이었고요. 네, 아들 역시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한자인 장면이 있잖아요. 1년, 보통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면동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700만 원 벌었으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생활비에 쓰잖아요. 이놈은 바로 뭐예요? 유럽에 가가지고 2주 만에 700만 원 쓰고 온 놈이에요. 네? 축구 경기가 1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아빠 그 와규 일본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일본에 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 가족 구성입니다. 네. 그게 별로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 아까 축구죠? 예,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은 예, 배드민턴 대회 완주에 나가는데 이때는 전국 대회 가가지고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 따고 왔습니다. 네, 집사람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골프는 나보다 또 집사람 또 잘 치죠. 81타 2차 차이를 쳤는데요. 골프는 하는 운동 아니 사실은. 우리 집도 개집 하나 날렸습니다. 보통 한 채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운동은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웃는 것도 운동이지만은, 먹은 운동이지만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운동이다. 오라 어디서 봤다 했더니만 김태희 우리 위원장님 이게 뭐예요? 아이리스 보셨나요? 이병현 김태희 나오는 아이리스의 무슨 효과로? 바로 함장 효과로 한테 한 10년 넘었죠. 아마 그 아이리스가 유행한 지가 일본에도 건너갔는데 그때 함장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50대 일본인 남자 하면은 섭외 와요. 나와달라고. 근데 영화는 오디션 봐야 되고, 들어오면 바로 캐스팅이 되는데요. 곳곳에 게룩시라든지 이런 것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오, 역시 식객이 일본 대사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식객. 예, 식객.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영화계에는 뭐예요? 이동하는데 8시간, 기다리는데 8시간, 방송하는데 촬영하는데 8시간.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는 2초. 예? 애절하다. 이거 그만 나온 거예요. 요 2초만 나온 거예요. 와. 혹시 밀종하고 근한도 보셨나요? 보셨다 하는데 혼자 선생님 나왔잖아 했는데 그거는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못 나온 거죠. 네. 아무튼 그런 활동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죠. 아무래도 이런 책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한 30분이면 친구가 돼요. 저희가. 네, 오빠 언니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또 생기네요. 한국에서 뭐죠? 그 지진이나 재난할 때 대비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먼저 어떻게 모자 쓰고 아니면 책상 밑으로 어떻게 해요? 책상 밑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걸 갖다가 서울시청 가가지고 무대에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 쓰고 먼저 흔들렸다 하면 바로 무조건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비뚤어지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했더니 그렇구나 해서 광고를 또 뭐지? 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향 극음하셨죠? 바로 여기 원정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예. 근데 이제 건강하게 수돗물도 마시고 요즘은 잘 이제 강에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여론이 이상하지 않아? 30년 후에는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전혀 몸에는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후쿠시마. 어떤 일을 해 오셨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로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예. 이 뭐죠?
이게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어디 학교 갔죠? 네. 예. 한국에서 모시고 간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뒤에 뭔가를 끼고 있죠. 한국의 학생이 여기 서 있어요. 무슨 수업이냐? 이게 중학교에 물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동시통역으로 레시바 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수업을 듣고 바로 통역 쏴주고 있는 적인데요. 이런 상황이 물리.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누가 오면은 이렇게 찾아볼 것 같은데 들으면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예. 이건 정부종사인데요. 일본인 박사님, 교수님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 한국을 하면은 역시 레시바 끼고 제가 이제 통역하는데 통역이 하는데 오류가 있어요. 뭐요? 발언자, 말씀하시는 그 분보다 먼저 통역을 해버려요. 듣고서 뇌에 갖다가 회전시켜서 말을 하면 늦잖아요. 바로 듣고서 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이 이미 인지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이분보다 빨리 나가는 게 이제 오류가 되면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나오시는 미리 통역. 예. 예, 그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가셨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똑똑했다. 네. 자, 이게는 매자급 신분이 아닙니까? 이게 조선일보 하면은. 근데 왜 나왔을까요? 왜 뺨을 맞았을까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거우시 텐데 하고 무릎 위에 내 가방을 갖다가 네. 앉혀놓은 곳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문화적 증거 받은 거예요. 내 건데 네 건데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한 이야기를 갖다가 원고를 썼더니만 바로 여기 겸손하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세계인의 되는 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문에. 예.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분 계시나요? 우리가 간혹가다 있나요? 네, 학교 다닐 때도 버스 타거나 하면 가방 이렇게 다 무릎에 올려주고 예, 그러니까 그거 많이 했죠.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로서는. 예. 이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아는 거 없이 다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일을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혹시 파란떡이라고 멋진 떡이 있잖아요. 10개짜리 있어요. 예. 예, 1,000원 판매예요. 혹시 원가가 얼마인지? 뭔가 1,000원 판매가 1,000원인데 원가가 700원? 700원이요? 100원, 200원, 200원. 원래 300원인데 단거리다 보니까 270원을 주셨어요. 100개 사가지고 특성 같던데 곤잔 많이 있었던데 가잖아요. 그럼 4시간이면 다 팔아요. 그럼 7만 원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에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에 어떤 아줌마니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내 그 구역인데 하면서 혼난 이야기를 갖다가 했더니만 그 아줌마한테 뺨 맞고 그냥 개갱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왜 네.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신고하고 하셔야죠. 그거 아, 그러니까 그 약간 무식했었죠 그때는. 엄청 무식했죠. 노상 하신 거예요, 노상. 예. 노점. 노점이요. 예. 아무튼 무허가.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신문에 나올 정도 이슈가 됐던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사람한테 뺨 맞았네. 어머. 왜요? 여기 있잖아요.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안 그려져서 섭섭해요라고 써버렸네. 그럼 한국 사람한테는 인기가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지. 야 한국에 갔더니 이상해졌네 하면서 일본 사람한테 뺨 맞았어요. 이게. 시드니 올림픽 후에 점만 하나 그렸으면은 독도를 산지하는 어른도 독도 산지하는 곳이 표시되는데 이게 누락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만 이게 되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 역으로 일본 사람한테 뺨 맞았죠. 예. 했었네 진짜. 예.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당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 중 배려와 나눔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순자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배려와 나눔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느끼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해도 네. 촌자님의 말을 100%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옳구나, 옳거니 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세계로 나가고자 했었잖아요. 네. 이 사진은 바로 뭐예요? 많이 보신 사진 아니에요? 네. 어디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UN 본부입니다. UN 본부. 네, 여기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기 계셨을 때 간 거죠. 소 박사님이, 소 전대님이 같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배려와 나눔 환영.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일본인의 피가 한국인 몸속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두 달에 한 번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 바로 헌혈 봉사예요. 네. 우리 전대미께서는 600개 이상 하신 분인데 세발 비죠. 67번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전대미 사진을 한번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엊그제 같이 전라도 그 익산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왕의 자리에 와 계시는 사진입니다, 이게. 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불자하문. 아, 불자문이구나. 예, 예. 아래 사람한테 배우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강의하실 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경정의 자세가 지금까지 오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대단한 섬김의 리더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빛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한 겁니다. 네, 정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70세는 날까지 100개를 한다고 이미 아예 선언해버렸네요. 100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예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강의하면서 옆에서는 빵 터져가지고 웃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어디 이 방송 보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불러주시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쉬어가기 없이 가겠습니다. 야, 이게 몰타링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지만 노래 한 곡 하나 하면은 어느 무대든 간에 나와서 노래합니다. 지금 노래해 주세요. 혹시 지금 보신 분 중에 이게 나오면 바로 샘방송 나옵니다. 네. 유튜브에 오다가다 혼다 치시면 바로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이 장면은 뭐예요? 전국 노래자랑 해서 나갔는데 1차 합격, 2차 합격, 본선 앞두고 탈락. 왠지 아세요? 전도그 편 3.1절 특집이. 그거 각오하고 알고서 갔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지 아무튼 그런 일이 알고서 갔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 놈이라 그런가요? 예, 이렇습니다. 저희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연구실, 존자님하고 비슷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냉장고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마시고 쓰다 떨고 쓰다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이쪽은 바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행을 갑니다. 네, 이때는 교수 아니었죠. 모습은 뭐예요? 교주였습니다. 애들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라 많이 그 목소리 들었다 하는 사람 있죠. EBS는 그 명예직이기 때문에 1년이면 잘려요. 근데 무려 7년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왜요? 표준어를 쓴다는 이유예요. 표준어. 예, 그래서 7년 동안 오행기 데스까 혼다 데스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와, 이게 혹시 우리 어느 정도 그 레벨이 높아지면은 뭐 책이라든지 출판 그 관심 있지 않습니까? 한 15권 정도 집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효자 작품이 있습니다.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지가 많이 궁금한데? 안 궁금하죠? 많이 궁금해요. 많이 궁금하세요? 아, 많이 궁금하세요? 아, 서점에 가면은 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가라오케 일본어라든지 오아시스 일본어라든지 일본어를 알면 축구가 2배로 재미있다 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효자가 하나 있습니다. 으뜸으로 꼽히는 교재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를 쓰는 영광을 알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됩니다.
효자죠. 효자네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께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접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군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도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건니치만만 알아도 입이 뻥 들리는 일본어 배당 35. 언어에 있어서 35가지의 그 문법적으로 정리했는데 10벌만 되면은 입이 뻥 들려버려요. 일본어 공부하실 때. 진짜요? 진짜 같대요? 네. 뻥이에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뻥 일본어 하면은 이게 다 나와요. 뻥이죠. 완도가, 언어에는 완도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 다 돼가는데, 이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33년 하면서 쭉 해왔던 일인데, 이점 분야 전로 학원에서 IMF가 도져가지고요. 사실은 하루에 1시간씩 강의, 그거를 11시간씩 강의했어요. 하루에. IMF 때. 아저씨들은 가방 메고 회사에 잘리고 어디 산에 가거나 아니면 일본어 하려고 공부하자 해서 학원에 많이 왔을 때요. 3년 11시간씩 하루에 하다 보니까 지금 사는 집 그때 샀잖아요. 네, IMF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리입니다. 서울시정부터 정부전사부터 대한민국 국회 강의는 한 7년 정도 했고요. 예, 쭉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다 방송계로 쭉 나가는데 하나씩 각각 하나씩 아직도 못한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뭐가 나와 있을까요? 또 약간 센 거. 예. 일본 사람 자격으로 또 독도도 입도했고요. 청와대. 청와대, 예. 청와대도 이제 가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평양에 갔었습니다. 네, 유엔 합장단 모시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쉽게도 못 찍었어요. 대한민국 15초의 광고. 근데 일본 광고는 찍었어요. 네, 할아버지 광고, 50대 할아버지로 해가지고 거기를 광고 찍었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15초의 예술 광고 찍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그 소개했던 그 그림이죠. 네, 내가 입김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야지 독도를 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때 10몇 년 전에. 그래서 입도도 재작년에 이렇게 일본 사람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맞죠? 네. 그 웃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국적이 대한민국이시잖아요. 아니죠. 일본입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아, 영주. 예.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독도는 우리 땅 하시길래. 이랬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우리 거의 시간 관계에서 이런 일도 해왔고요. 예. 이거는 인솔자로서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 우수 선생님 모시고 다녀온 거죠. 예. 배움은 멈출 수가 없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50+, 서울시 50+에서 배우고 있고요. 혼다는 도대체 그런 최종 목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인문학 내지는 특강 강의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죠? 청와대요? 청와대 아닙니다. 어디예요? 그 연습 삼아서 지금 여기에 평화 공감 통일 리더십 해가지고 탈북민 북한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울고 막 왜냐 고생하는 고생들이 적응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갖다가 저도 고생했다. 근데 말이라도 통하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인데 혹시 수도권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일본어랑 카타카나로 그 한국어랑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국어선까지. 제가 1년 동안 우리 지도 교수님 모시고 그 벽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먼저 알려주세요. 네, 벽이 되어 있는데 예, 근립구원의 원장님 그 당시에였던 민현식 스승님이십니다. 대단하세요. 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예, 좋아 한국어라는 교재도 예, 제가 감수를 맡아서 왜냐 일본어는 전공 아니거든요. 국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마지막 감수를
하곤 합니다. 이거는 엊그제 나오는 건데요.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11월 10일 날 첫 반이 나갔는데 바로 2,000부 나가버렸어요. 그럼 내일 모레 또 3,000부 치고 그럼 10,000부, 한 50,000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예. 저자가 먼저 이제 이분인데 저는 이제 감수자라서 했는데요. 예. 감수도 무시하서는 왜냐 오탈자든지 세밀한 부분을 내가 잡아주니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교재인데요. 이것들이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세 줄로 정리가 됩니다. 이 내용 X가 뭐냐? 학습은 본능이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공부하지 말라 한 이유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라도 반드시 성장한다. 근데 마지막 한 줄이 여기 있어요. 뭐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뭐가 키포인트 같아요? 학습은 본능이다. 어떤 아이라도 반드시 성장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겁니다. 부모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공부해라 한 번 하면 안 한다니까요. 공부하지 마라 하셔야 된다니까 앞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게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로 나갈 때 이런 활동도 했다 하는 거죠. 유엔합창단 70주년 기념을 갖다가 저희 대한민국에 모셔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 지휘자거든요. 평창올림픽 그때도 이제 행사했고요. 이렇습니다. 혼다가 거기서 뭐 했다고? 저는 가수가 아니지만 이게 ES를 가려면은 여기 무대에 쓰고 싶어 하잖아요. 2,100명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노래를 이후에 합창단하고 같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를 찍고 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카네기 홀 무대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꿈의 전당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노래를 하고 옵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용감된 자리죠. 이렇습니다. 대단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촌자님한테 감사장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날짜입니다. 알죠? 11월 1일. 이때 받은 거예요. 근데 부랴부랴 서울시장님이 다음날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이쪽에서 받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할자이로 바꿔져 버리는 아주 재미난 내용도 되겠습니다. 돈 번역은 뭐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에 얻은 것 중 7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촌자님 항상 말씀하신 거는 한 5가지 돼요. 진짠과 견정의 미덕을 알자. 진짜는 고래도 춤추게 하고 견정은 뭐예요? 영혼을 춤추게 해요. 들어주는 거. 서전재님 보세요.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영혼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견정. 그래서 말은 3년이면 배워요. 듣는 거는 60년 걸려요. 그래서 이순이라고 하죠. 이순. 60년 걸린다. 그 다음에 군정의 에너지, 군전적인 힘. 근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감사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 있냐? 7번입니다. 어머니, 아내를 하늘같이 모시자.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남자분들, 여성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것들 보니까 별별 없잖아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멘트가 이러면 왠지 아부한 것 같잖아요. 아부한 게 아니고 제가 그나마 교육자로서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손사고등학교의 이명희 교장 선생님은 뭐예요?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셨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인간 하트로 대임하신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인간 하트로. 삼성고의 박하식 교장. 지금 교장실에 가잖아요. 학생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어요. 다다다다. 애우시려고. 6시부터 출연기 30분 동안 하는데 매일 가서 보고 이름하고 체크해가지고 심지어는 선생님들한테 시험 보게 해요. 학생 이름 외웠나 안 외웠나. 인생 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당식 천재님을 다 500 몇 명 갖다가 적어도 외우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참 교육자로서의 으뜸, 리더로서의 성김 일일이로서의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닮고 싶은 인물로서 선전되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동이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세 글씨로 삼행시로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달려오는 데 있어서의 비행기를 날리자. 그 부분에 음을 띄우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비. 비전을 똑바로 세우고, 바로가 아니고 똑바로 세워야 돼요. 비전은. 뭐 하겠다 하면은 똑바로 말고 똑바로 하겠다 하면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행. 행동으로 바로, 포인트는 바로예요. 인사하다가 바로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로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바로 옮기면 기. 바로 기적이 곧바로 일어나요. 기적. 똑바로. 그래서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존재님이 괜히 여기 지금 무슨 네이버 방송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오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이래였어요. 얼마 몇 달 3개월 전까지만 해도 78kg 돼지 완전히. 그런데 큰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70kg가 됐습니다. 얼마 있으면 68kg까지 표정, 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컨디션이라는 그 조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의할 때마다 제가 대변, 소변 외치고 다녔거든요. 대변, 소변. 화장실 가면 먼저 뭐부터 나와야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변. 어떤 사람은 소변. 대변, 소변 상관없어요. 그게 변하려면 작은 것부터. 작은 변화가 그게 변한다가 대변, 소변, 대변이에요. 그래서 외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동기부여가 돼서 살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인데요. 과연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일까? 이 사람 직업이 그냥 서 있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뭘 했길래 이 자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말로 했을까요? 뭘로 했을까요? 예. 이 의문점을 뒤로 하고 거의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혼다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외칩니다. 알미,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본당과 함께 계속 배우고 배려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섬김의 일이로서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본다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를 갖다가 소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카페인에서 만나요. 카페인 좋아하세요 하는데 카페인 마시는 거 아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를 준비하는 소재경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했습니다. 그죠? 세상에 안 해본 직업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면 나 너무- 예, 그래서 예, 너무 예. 궁금해. 찾고 배우도 해봤지, 뭐 통역도 하지, 교사도 하지, 뭐 안 하는 게 없는 뭐 이렇게 그 뭐지? 하이 컨디션도 하지. 예. 뭐 여행 가이드도 하지. 예. 아 진짜 부럽다. 여러분 우리 이상형 국장님 제일 부러운 거 뭐예요?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 여행 가. 내 멋있는 이상형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김태희 팀장님이 얼른 대답했어. 무서운 거요? 앞서가요. 사모님이요. 네. 사모님이 부러워요? 네. 아, 그럼 시집 가세요. 아,
시집가. 네.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형님으로 모셔가서 형님. 에이. 실시간 방송입니다. 아 예. 아 어쨌든 부러울 수 있죠.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예. 가장 부러웠던 게 그 통역 잘하시는 거, 아. 외국어를 잘하는 거. 그 외국어를 잘하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 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배우요. 아, 본단 TV에서 또 연출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이렇게 충분히 하고 해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꽤 욕심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좋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하지 않는 부분이 응. 비참한 그 경험 속에서 이게 좋은 것만 보여줬지 예. 사실은 이거는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뭐랄까 눈물이 겨운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 아들, 딸이 있잖아요. 네. 이짐에 그 다돌림 완타 많이 당했어요. 왕따. 네, 일본이랑 아버지로 이름으로 그런 것들은 극복을. 그렇구나. 예. 새 옷을 이제 입히고 하면은 뭐 바보다든지 모래를 그냥 세례를 받는다든지 막 그런 것들은 아예 폐지했어요. 왜냐? 얼마나 여기는 아팠을까? 바로 의성 교실이고 휘링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이들한테 또 얼마나 미안했을까. 아빠가 일본인이라는 예. 이유로 또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악착같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요즘 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예.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네. 저 배달을 합니다. 무슨 배달? 페민이라고 하시나? 페민? 배달 민족? 예, 배달 민족. 그분들은 12시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직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12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2시간 동안에 이제 해가지고 알바? 예, 육회가 요즘 그 육회가 많고 그 다음에 순댓국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인으로서 배달하면 아무래도 고개 숙이잖아요. 네. 총선거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거 나는 뭐 박사요 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겸손함으로서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이제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예. 배달의 민족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니까 배달들 많이 시켜 먹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 이렇게 갖다 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해줄 수 그렇죠. 있는 거. 기쁨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힘들다는 그로 배민을 시키면 혼다 박사님을 뵐 수 있어요? 그거 다 타이밍이 맞아야지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이렇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시는 바로바로죠. 바로바로.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비행기로 삼행시 하셨잖아요. 똑바로, 바로바로, 예. 그런 기적. 곧, 예. 바로, 곧바로. 맞아요.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최초 1호로 박사 택배. 예, 박사 택배.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네. 내가 박사인데 네. 그걸 어떻게 라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죠. 우리 혼다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혼다 박사님 보니까 저는 또 마무리해서 또 하나 멘트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알미 삶이 될 때까지. 알미 삶이 될 때까지. 네. 우리는 보통 이 머릿속에다만 집어넣어 놓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아는 거 어디다 써먹어요? 남 지적질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알미 내 삶에서 녹아날 수 있을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멋지다. 근전 마인드로 사는 게 근전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잖아요. 부전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하는 게 없어. 네? 그렇지. 네. 그리고 변화는 있대. 변함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변화는 하되 변함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멋지죠. 예, 오. 브라보. 오. 진짜. 예. 우리 혼다 박사님하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것도 네.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막 그 삶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다 우리 어. 천자님이 예. 이 무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이 다 녹아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박수 주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솔하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혼다 박사님. 전에 또 제가 이렇게 그 토크쇼를 진행할 때하고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박사님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과정 지금 좋은 거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지금 또 혼다 박사님이 계시고 또 지금도 막 열심히 배달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행복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나누니까. 예, 그렇죠. 예, 행복.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는 거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고 결국은 우리 봉단 가족이 네. 진짜 가족이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혼다 박사님하고 함께 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몇 시요? 7시에 다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